외로움은 왜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거실에서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때로는 자식들이 모두 모인 명절 자리에서도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은 누가 곁에 있느냐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몰랐습니다. 바빴고 할 일이 많았고 만날 사람도 많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서일까요? 아니면 몸이 불편해져서 밖에 나가기 어려워서일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더 만나세요. 취미 생활을 하세요. 바깥 활동을 늘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만난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은 대체 무엇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겪는 일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라고 격려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외로움이 왜 깊어지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외로움도 그렇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외로움의 본질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운지, 왜 관계가 많아도 고독한지, 왜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이 깊어지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외로움은 수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아이들 학교 학부모, 친척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가득했고 명절이면 주고받는 안부 문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락하는 사람의 수는 분명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줄어서 생기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도 그 많은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인사, 필요에 의한 만남, 형식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열려 있었습니다. 관계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가능성이 좁아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나도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에는 이미 각자의 삶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은 표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도 많고 서로를 잘 압니다. 그런데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는 점점 얕아집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반복되는 주제들입니다. 깊은 대화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꿈 이야기, 고민 이야기, 미래 계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변화를 꿈꾸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미래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새로운 계획보다는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변화보다는 유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대화의 내용이 과거로 기울거나 아니면 일상의 반복, 날씨, 건강, 뉴스 등으로 채워집니다. 더 깊은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외로움, 불안, 상실감, 무의미함. 이런 감정들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상황일 테니까요. 그래서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사람은 곁에 있지만 진짜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은 단순히 이해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외로움과 노년의 외로움은 질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에 기대를 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완벽하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결국 서로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배우자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 길렀어도 그 아이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와 평생을 함께 했어도 각자의 고독은 각자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외로움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눠도 이 근본적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짜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무도 대신 느껴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사회적 역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 근본적인 고독을 가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가림막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일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이 떠나가고 미래보다 과거가 길어지면서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가 얕아져서도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 속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외로움입니다. 슬프고 때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병도 아니고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진실과 마주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쩌면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살았다면 이런 깊은 외로움을 느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삶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2부 하이데거 함께 있어도 혼자인 존재.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근본적으로 홀로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외로움은
단순히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이 대체 불가능성이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그들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느낍니다.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우리는 사회적 역할 속에 묻혀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비본래적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비본래적 존재 방식은 편안합니다. 나만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고 나만의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외로움도 덜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우리가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약해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 함께했던 우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나 혼자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면을 벗었을 때 남은 나는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사라졌을 때 나는 무엇을 원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이데거는 이 외로움을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안은 특정한 대상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알 수 없지만 막연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익숙한 세계가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나는 허공에 던져진 것처럼 느낍니다. 노년의 외로움에는 이런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익숙했던 역할들이 사라지고 의지하던 관계들이 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 하나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이 죽음의 한 걸음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일들로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죽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친구의 부고 소식, 병원 진료, 몸의 변화들이 죽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죽음은 나 혼자 맞이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깨달음이 외로움을 깊게 만듭니다. 함께 웃고 떠들어도, 함께 식사를 해도, 함께 잠자리에 들어도 결국 각자는 각자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눌 수 없는 경험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함께 겪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이데거는 외로움을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외로움을, 이 불안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면에서 벗어나고 진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어울리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외로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지하게 삽니다.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하찮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일 때 관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독을 존중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것을 알기에 더 깊은 연민과 이해가 생깁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외로움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서로의 고독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젊었을 때는 외로움을 문제로 여기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 존재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3부 기억이 외로움을 키운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생각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돌보았던 가족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어떤 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살아있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관계가 변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리가 생겼습니다. 기억 속의 사람들은 생생합니다. 그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표정이 선명합니다. 함께했던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여기 없습니다. 이 간극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현재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느끼는 감정이 중요했습니다. 과거는 빠르게 잊혔고 미래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미래는 짧아지고 과거는 길어집니다. 새로운 경험보다는 이미 겪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점점 더 아름답게, 더 그립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향수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향수는 달콤하면서도 쓰라립니다.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지지만 동시에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나이가 들수록 향수는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 시절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기억은 현재를 침식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기억 속의 사람들이 더 선명합니다. 지금 나누는 대화보다 과거의 대화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가 공허해집니다. 외로움은 이 공허함에서 자랍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있습니다. 이 분리가 외로움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거리, 과거의 관계와
현재의 관계 사이의 거리가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더 깊은 문제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과거에 나는 누군가였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친구. 그 역할들이 나를 규정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은퇴하면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끝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약해집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사라집니다. 친구들이 떠나가면 친구로서의 역할도 모호해집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는 빈 공간이 남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무엇이 아닐 때 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기억 속에 나는 바빴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저녁에 잠들 때는 피곤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가 길고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때는 저랬는데 지금은 저렇다. 비교는 대부분 현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기억은 선택적입니다. 우리는 좋았던 기억을 주로 떠올립니다. 힘들었던 순간, 괴로웠던 시간, 갈등과 고통은 희미해집니다. 남는 것은 아름다운 장면들입니다. 웃었던 순간, 행복했던 시간,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과거는 현재보다 항상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그때도 고민이 많았고, 그때도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뿐입니다. 뇌는 고통을 잊고 기쁨을 간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점점 더 아름답게 미화됩니다. 이 미화된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는 항상 부족합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다. 과거에는 활기찼는데 지금은 조용하다.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허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과거가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감정, 현재의 필요에 맞춰서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외롭지 않았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의미 있었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를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억 속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젊고 건강하고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늙었고 지쳤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실망을 낳고 실망은 거리를 만듭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 속의 그 사람과 지금 눈앞의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 속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은 변해버린 낯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외로움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외로움을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기억 속에 나는 젊었는데 거울 속에 나는 늙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거리가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나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는 사라졌고 현재의 나는 낯설습니다. 이 낯설음, 이 단절감이 깊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연속성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에 연속성이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연결되어 있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편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연속성이 깨집니다. 과거의 나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과거의 나는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의 나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 단절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혼란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짊어진 과거가 무거워집니다. 기억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고 상실도 축적됩니다. 떠나보낸 사람들, 끝난 역할들, 이룰 수 없게 된 꿈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남아서 무게를 더합니다. 이 무게가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이 무게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과거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도 오랜 친구라도 각자의 과거는 각자만의 것입니다. 나의 기억, 나의 상실, 나의 후회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기억이 많아질수록, 과거가 길어질수록 현재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혼자 짊어진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왔다는 것은 기억을 쌓았다는 것이고 기억은 외로움의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했고 일했고 웃었고 울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깊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피상적으로 살았다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관계를 맺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역할을 다했기에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삶의 일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보도록 배웠습니다. 외로우면 안 된다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혼자 있는 것은 쓸쓸한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우리가 독립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느껴줄 수 없는 고유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이 고유성과의 만남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들이 벗겨지고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합니다. 이 마주함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소음이 있었습니다. 바깥의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 해야 할 일들의 소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했고, 남들이 느끼는 대로 느꼈고,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원함, 나만의 느낌,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이 발견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슬프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웃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입니다. 이 역설을 받아들일 때 외로움은 조금 덜 고통스러워집니다. 외로움이 깊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삶을 가볍게 살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진지하게 관계를 맺었고 진심으로 사랑했고 온 힘을 다해 살았기에 그것들이 변하거나 사라졌을 때 외로운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면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상실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깊이 살지 않았다면 깊은 외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것인가? 외로움을 피하려 하면 평생 도망쳐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활동을 늘리고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밤이 되면 조용해지면 혼자 남습니다. 외로움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차라리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합니다. 혼자 있는 법,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 고요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관계, 복잡한 생각, 복잡한 욕망이 줄어듭니다. 남는 것은 본질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요가 필요합니다.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외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고쳐야 할 문제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삶의 한 단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깥을 향해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표면에서 벗어나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외롭지만 동시에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혼자 이 길을 갑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어도 각자는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슬픈 진실이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진실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은 각자의 삶이 고유하다는 뜻이니까요. 외로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나 자신과 만나는 시작,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작, 평화를 찾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 자신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느낌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피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오면 조용히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외로움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외로움은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무엇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되고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졌다는 것은 삶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살았다면 가벼운 외로움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겁게,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을 안고 우리는 계속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걷습니다. 그것이 삶이니까요. 외로움과 함께 고요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길을 갑니다. 두렵지만 의연하게, 슬프지만 담담하게, 혼자지만 온전하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